DNM 교육 채널 운영자 박종호입니다. 이번에는 전산운영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치수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시면 도면의 척도에 맞게 치수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다. 저희가 딤 스타일이라고 하죠. 이 디멘션, 치수에 대한 스타일을 저희가 표준화 작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도면의 척도, 스타일에 맞추어서 폰트와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 폰트라는 것은 이제 문자를 얘기하는 거죠. 문자 폰트를 저희가 정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문자 폰트 밑에 있는 내용은 그냥 단순히 시험이에요. 시험이고, 그리고 실무에서 쓸 때는 당연히 또 다른 걸 쓰죠. 건축에서는 대표적으로 울릉도라든지 이런 걸 쓰는데, 이거는 시험 기준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치수 스타일 설정을 활용하여 표준화 작업을 할 수 있다 입니다. 이 표준화 작업을 못하면 저희가 회사에서 너도 나도 다 같은 팀원인데도 불구하고 치수 스타일이 다 다르다면 도면이 들쑥날쑥 이해하기 힘들겠죠. 특히나 이 치수는 누가 본다? 시공자 또는 가공자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 또는 가공자가 보고 혼동을 하지 않도록 명료하게, 그리고 표준화 작업을 해서 누가 만들어도 이렇게 딱 제식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딱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이 문자 폰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험을 칠 때 사용하는 KSA라는 것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자 폰트 밑에 한글은 굴림, 그리고 굴림체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 그리고 아라비아 문자는 로만스, 그리고 ISOCP, TXT 이 정도가 보이는데, 영어는 대표적으로 이제 로만스를 쓴다. 예전에 2014년도였나? 그때 ISOCP가 갑자기 턱 나와가지고 그 시험 치실 때 ISOCP로 쓰라고 했다가 2017년도쯤에 문자가 너무 안 이뻐서 그런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준은 로만스 또는 ISOCP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어나 아라비아 문자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도 저희가 로만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로만스, 그리고 한글은 굴림, 바탕체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하나로만 쭉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학습 내용으로 보면 문자의 크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크기 제가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건축에서 우리가 건축 도면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문자의 크기를 표준화 작업을 할 때는요, 이렇게 아주 큰 문자, 그리고 보통 문자, 작은 문자 네 종류로 쓰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주 큰 문자 이렇게 보시면 소수점이 다 정해져 있죠. 저게 KS 규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KS 규격으로 만들어진 거고, 저것도 통합입니다. 통합인데 저희가 이 기준을 보면, KS 기준을 보면 척도 20배, 20배 이상으로 만들 경우에는 소수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 절삭해라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문자의 크기를 보시면 제가 절삭을 하고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가 정수로 딱딱딱 안 떨어지고 160, 240 이렇게 떨어질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근사치에 맞추어서 5단위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척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작은 문자는 저희가 2포인트를 쓰게 되는데요. 2포인트 곱하기 40배 하면 80이 나오죠. 거의 대다수 이렇게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는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시면 문자, 건축 재료명은 80을 쓰세요 라고 정해져 있고, 또 어떤 것은 120 쓰세요 정해져 있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요 표준 기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져 있지 않고 그냥 80, 100, 120, 150 이렇게 적어 놓은 교재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그건 집필자가 몰라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쉽게 그냥 간략하게 주입식으로 빨리 이거 자격증 취득해, 자격증은 자격증일 뿐이다 라고 만들어 주셨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잘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일단 또 보시고요. 다음 문자 크기별 용도 저희가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주 큰 문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표제란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제란이라는 부분은 밑에 평면도면 평면도, 인면도면 인면도, 단면도면 단면도 이렇게 제목을 쓰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걸 아주 큰 문자로 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큰 문자 같은 거는 이제 공간 표시 문자라고 써놓았는데, 각 공간마다
방이면 방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거실이면 거실 써주셔야 되는데요. 그 각 공간마다 표시해주는 문자의 크기를 큰 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문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GL라인,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하죠. 지표면, 집안선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죠. 그리고 플러링, 플러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바닥면 또는 피니시라고도 하죠. 뭐 그런 부분을 표현할 때 또는 이제 물매 등 이제 표현을 할 때 쓰는 문자가 보통 문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쓰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아, 맞다. FL은 저희가 보통 문자로 쓰게 되면 너무 커가지고 작은 문자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작은 문자로 옮겨 놓는다는 걸 저기 그냥 올려놨네. 자, 그리고 작은 문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단면 상서에서 많이 표현하는 건축 재료명이에요. 그리고 치수 문자의 크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용도별 정의를 이렇게 내놓았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희가 같이 실습을 하면서 아, 이런 곳에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냥 써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으로는 이제 CAD로 넘어가서 한번 설정하는 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CAD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CAD에서 저희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CAD를 보시면요. CAD에서 dim 스타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일단 단축키로는 단축키 D예요. 되게 쉽죠. D 입력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또는 위에 보시면 이 주석이라는 부분이 있죠. 주석 밑에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가 바로 dim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서 치수 스타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이렇게 도구막대를 한 개 꺼내놓자. 그러면 여기서 dim 스타일 들어갈 때 되게 편리해요. 이 아이콘 하나 딱 누르시면 되거든요. 코 눌러주시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여기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표준화로 만들어 놓은 축척 비율대로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어서 되게 편리합니다. 그럼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여기서 클릭을 할 때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아까부터 여기 딱 클릭했는데 다 스탠다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걸 꺼내 놓으면 장점이 되는 게 단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바꿔서 실행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셨을 때 시험 치르실 때 여기서 스탠다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절대로 이거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저기 한양대에서 한양공고죠? 한양공고에서 시험치 학생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모르고 거기에서 그냥 시험 쳐가지고 어떻게 합격은 했어요. 이걸 바꾸는 방법을 당황해서 까먹어가지고 인치는 25.4mm니까 이걸 이제 축척 비율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강제로 해서 제출을 해서 합격을 했긴 했는데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저희 국내에서는 밀리미터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바꿔주셔야 됩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스탠다드는 절대 쓰는 거 아니다. 인치 단위다. 자,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서 하나하나 뭐 바꿔준다 그러면 유니트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바꿀 수는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ISO로 실행해 주시면 돼요. ACAD ISO 선택하고 열기 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바로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면 뭐 설정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ISO 방식으로 실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ISO 2호라는 게 딱 보이죠? ISO는 이제 메트릭 방식이라고 해서 밀리미터 단위로 나오는 거죠. 꼭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여기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서 ISO 2호가 딱 보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dim 스타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하셔도 되고 단축키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젠 총 3가지가 보이죠?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올바른 방식이고, 자, 여기서 ISO 2호를 기준으로 씁니다. 스탠다드는 인치 방식이고요. 영국식 방식으로 맞춰져 있어서 국내 환경하고 안 맞아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저희는 ISO 2호를 기준으로 만들자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만드느냐? 얘를 바로 뭐 수정 작업을 들어가서 수정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닥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이 표준 값이니까 그냥 표준은 그대로 두시고 여기에서 위로 보시면 우측에 이 버튼들 있죠? 이걸 쓰시면 되는데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뜻이 뭐냐면 이 시작이라는 부분은 뭐냐? ISO 2호를 복사해서 새로 만들까요? 아니면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복사해서 만들까요? 아니면 주석을 기준으로 복사해서 만들까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타일을 만들 때
어떠한 표준을 하나 선택해서 복사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지, 처음부터 쫙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표준 값을 지정해 주다. 주석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쓰지 마시고요, 시험 칠 때. 자, 그리고 ISO 여기에서 저희는 어떻게 쓰느냐, 통상 이걸 잘 쓰시는 회사 같은 경우는, 표준화 작업이 잘 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요, 축척 비율을 다 맞춰둡니다. 뭐 40배, 50배, 60배, 뭐 80배, 100배 뭐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만들어 가지고 축척 비율별로 쭉 다 만들어 놓고 쓰고요. 세부적으로는 이제 용지 사이즈까지, 그러면 여기서 용지 사이즈별로 또 맞춰 주셔야 돼요. A4 사이즈면 A4 사이즈, A3면 A3. 만약에 실무에서 쓴다 그러면 A4 다시 뭐 40배면 40배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그리고 앞에다가 무엇을 쓰느냐, 회사의 명칭을 쓰시면 돼요. 저는 지금 DNM이니까 그냥 DM 해놓고 아래다시 언더 해놓고 여기에서 뒤에다가 뭐 40배면 40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근데 시험 칠 때는 굳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40만 입력하시면 되고, 건축 같은 경우는 고정이에요. 축척 비율은 단면도는 40배로 나오고요. 그리고 인면도는 50배로 나옵니다. 애초에 공개 문자고 공개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단면도는 40배니까 여기서 40배를 입력을 하고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스타일의 이름은 축척 비율과 똑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사용 구간은 저희가 이걸 다 만들고 나서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 치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새 치수 스타일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하나하나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건축은 생각외로 설정할 부분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영상이 너무 루즈해지면 좀 힘드니까 그냥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체크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선에서는 큰 틀로는 치수선, 요 울타리가 보이죠? 요 울타리 안에 있는 건 치수선에 대한 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치수선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치수 보조선, 얘는 이 치수 보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 보조선은 두 개가 보이죠? 그래서 1번, 2번. 여기에서 1번이라는 부분은 처음 지정한 부분, 클릭했던 점에서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릭했던 부분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왼쪽이 1번이다가 아니라 자신이 처음 지정한 부분에서 나오는 치수 보조선이 1번, 마지막이 2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 강아지가 자꾸 짖고 있네요. 신경 쓰이네. 자, 일단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저희가 먼저 여기서 바꿔야 되는 부분은 컬러, 그리고 선의 종류, 그리고 선의 가중치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컬러를 보도록 할게요. 컬러 같은 경우는 그냥 흰색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도면층을 만들 때 문자라는 도면층을 만들었죠. 자, 이것도 하나의 도면층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도면층을 따라가도록 바이 블럭 또는 뭐 바이 레이어, 이렇게, 이건 블럭을 따라가겠다, 레이어를 따라가겠다, 이걸 따라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근데 그렇게 맞춰 두시면 저희 치수 하나 넣을 때마다 이 설정을 계속 바꿔주셔야 돼. 그럼 되게 불편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일도 하나의 도면층과 같은 스타일이라서, 너는 도면층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강제로 따로 쓸 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시는 게, 사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러는 무조건 무슨 색? 흰색. 왜? 시험에서 흰색 쓰라고 했죠? 0.3mm는. 그리고 저희가 기준을 잡았잖아요. 그럼 문자를 흰색으로 쓰자. 강제로 흰색을 주셔야 됩니다. 얘가 흰색이 되어야 될지 이제 검은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그 오프라인 수업 때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출력물 드리면 검은색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혼동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빔 프로젝트가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안 좋게 얘기하면 너무 싸구려죠. 그래가지고 화면이 검은색으로 하면 이제 선에 잘 안 보이니까 컬러별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화이트로 바꿔서 쓰다 보니 그렇게 됐던 거고,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교육과는 빔 프로젝트는 최고 좋은 해상도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블랙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 좀 혼동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이걸 흰색으로 두셔야지 출력할 때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화면상에서 흰색 부분이 출력할 때는 색상이 반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검은색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밑에 선의 종류. 선의 종류는 당연히 실선으로 들어가니까 강제로 넣어주세요. 강제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선의 가중치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는데 이제 작년부터 바뀌었더라고요. 출력을 할 때 이 설정대로 그냥 출력하세요.
프린터에서 우리가 컬러별로 선의 굵기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 바꾸는 기준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것도 뭐 지역마다 좀 틀릴 텐데 작년부터 갑자기 변했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이 설정을 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0.3mm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설정 안 하셔도 돼요. 건축에서는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치수 보조선은 치수선과 같은 색상과 같은 선의 종류 그리고 같은 가중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선은 1번, 2번 둘 다 나뉘어져 있는데 둘 다 깜빡하지 마시고 하나만 바꾸시면 안 돼요. 둘 다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의 가중치도 위에 치수선과 동일하게 바꿔줍니다. 나머지는요, 건축에서는 안 바꿔도 돼요.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왜? 40배 이상 축적 비율로 우리가 40배를 축소해서 만들어서 출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화면상에서는 40배만큼 확대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하고요. 자, 그리고 화살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2.5 그대로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위에 문양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닭꽃 체험은 기계에서 대표적으로 쓰이고, 건축에서는 저희가 인테리어 또는 건축에서는 건축 눈금 또는 점 이렇게 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점을 쓰셔도 되고요. 또 아래 보시면 작은 점 있죠? 작은 점을 쓰셔도 되고요. 근데 점을 쓰게 되면 너무 크게 나와서 여기서 문자 포인트를 1.5포인트로 지정해서 점을 쓰시오라고 하시는 경우도 대다수죠.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작은 점 하시면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지시선도 작은 점 이렇게 쓰시고요. 자, 화살표 크기는 문자 크기와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2포인트다. 그럼 2포인트. 근데 2포인트를 넣게 되면 좀 너무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화살표 크기는 좀 더 상대적으로 크게 2.5포인트 그대로 두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중심 표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자, 없음 체크하세요라고 하는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안 쓰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단순히 여기서 안 쓴다는 건 기능사 시험 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칠 때만 안 쓴다. 자, 그리고 문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자 모양을 보시면 여기 문자 스타일이 있죠. 자, 문자 스타일에서 저희가 폰트부터 다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클릭을 해주시면 두 개밖에 없죠. 옆에 보시면 선택상 이 점점점 버튼이 있는데 여기가 문자 스타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준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문자 스타일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석과 스탠다드가 있는데요. 주석은 쓰지 말고 그냥 버리시면 되고, 자, 그리고 스탠다드 요걸 쓰는 겁니다. 자, 이 스탠다드를 한글로 쓸까 영어로 쓸까 아니면 쓰지 말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으나 저는 이 스탠다드를 그냥 영문으로 쓰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왜? 얘를 영문으로 바꿔버리면 여기서 굳이 저희가 또 영어 새로 만든 걸 또 설정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를 바로 영어로 쓰자. 그럼 영어로 쓸 때는 얘는 로만스를 쓰게 되죠. 이게 9버전은 여기서 알파벳 R 누르면 이렇게 딱딱딱딱 지정이 되는데 2022 버전이 안 돼요. 되게 불편합니다. 이게 되게 불편하고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R. 이것도 ABCD 순으로 나오고 한글은 맨 밑에 또는 위에, 골뱅이는 위에, 뭐 골뱅이 없는 거, 수평 쓰는 거는 아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싹 바뀌었어요. 되게 불편해졌습니다. 짜증나게.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살살살살 찾으셔야 되는데요. 로만스가 로만 D도 있고 T도 있고 뭐 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잘못 선택하시면 안 돼요. 속이 통통 비어 보이도록 나오기 때문에 로만스를 잘 찾아 주셔야 됩니다.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로만스. 자, 그리고 이 쉐이프 파일이라고도 하는데 컴파일되어 있는 이 쉐이프로 컴파일되어 있는 이 폰트가 바로 영문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SHX라는 확장자명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얘를 클릭을 하게 되고 얘를 쓰게 되려면 이 큰 글꼴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컴파일된 이 쉐이프 파일만 보이게 됩니다. 폰트가. 나머지 폰트는 안 보이게 돼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뭐 세부적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를 체크를 해야 큰 글꼴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큰 글꼴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로마스를 쓰면서 한글을 쓸 때 한글이 인식이 안 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한글이 인식이 되도록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WHG TXT가 표준 글꼴이다. 보통 글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맨 밑에서 세 번째 해가지고 딱 선택해가지고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바뀌었어요. 이게 폰트가 추가되면서. 그래서 WHG TXT를 꼭 잘 찾으셔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다 설정이 되었으면 여기서 이제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한글도 만들어 주셔야 되죠. 영문 폰트가 있으면 한글 폰트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해주시고, 한글은 KR 또는 KOR 뭐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영어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KR이라고 만들어 주고, 여기서 큰 글꼴 사용부터 체크를 풀어 주셔야지 한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쓱 찾아보는 거죠. 저희가 굴림 또는 굴림체를 쓰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굴림하고 굴림체가 있는데 불편해. 자, 그래서 굴림체는 이 미리 보기를 보시면 얘가 좀 얇게 나오죠. 얘가 얇게 나오는데 이 굴림체는 버그가 있어요. 상위 버전에서는 바뀌어졌는지 아직까지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2018 버전까지는 이 굴림체를 쓰게 되면요, 문자를 왼쪽에서 문자를 쓰고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문자를 써서 왼쪽으로 가면은 문자가 꽁충 이러면서 버그처럼 이렇게 꽁충 간격이 팍 벌어져요. 출력할 때 특히. 그래서 당황할 수 있어가지고 굴림체는 쓰지 마시고요. 저희는 굴림을 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굴림. 만약에 이 폭 비율이 너무 뚱뚱해 보인다, 그래서 비율 잡기가 힘들다 그럴 때는요, 옆에 폭의 비율을 조절해 주시면 0.9, 그러면 굴림체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나머지 여기서 문자의 크기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왜 문자 크기 80이라고 조정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쓰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배우시는 분들은 이거 안 쓰고 표준화 작업해서 쓰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문자는 수동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서 0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수동적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0으로 두시고 KR 해서 닫기 적용하고 닫기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 숫자가 바로 아라비아 문자라고 하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를 보시면 아라비아 문자는 영문과 같은 폰트를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고, 바꿔야 되는 부분은 문자의 색상이에요. 문자의 색상은 저희가 흰색으로, 발음이 점점 꼬이네. 자,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흰색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문자 높이 2포인트라고 했죠. 2포인트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할 때는요, 1:1 비율로 다 맞춰주셔야 돼요. A3면 A3 사이즈에 맞게 1:1 비율, 그리고 A4면 A4에 맞게 1:1 비율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저희가 축적 비율을 지정을 해가지고 써야, 그래야 표준화 작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문자 배치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 정렬, 치수선의 정렬 그대로 쓰시면 되고, 수평은 일반적으로 쓰면 오히려 더 혼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되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ISO 표준 또는 치수선의 정렬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저는 ISO 표준을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왜? 반지름이나 지름 지수를 수평으로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치수선에 정렬을 해주는데요, 이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치수선의 정렬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많이 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근데 시험 칠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두시면 돼요. 그냥 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맞춤으로 넘어갈게요. 맞춤 옵션에서도 옛날에 뭐 항상 문자 사이 유지하고 이걸 체크해서 쓰시오 이런 게 있었는데요,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까워요. 그냥 문자 또는 화살표 요거 좋아요. 그래서 요걸로 그냥 두고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자 옮기실 때면 딱딱딱 움직이시면 되는데, 요것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치수가 이렇게 정렬이 쭉 될 때 문자가 들어갈 데가 없으면 문자가 위로 공중 붕 뜨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맞춰주셔야 돼요. 맞춰줄 것 같으면 그냥 이대로 쓰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문자 배치 요거는 이제 저희가 단순히 보면은 지시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꺾여 있는 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 있는 건데요, 불편해요. 쓰지 않습니다. 잘. 지시선 없음을 쓰게 되면요, 아까 제가
요 부분과 똑같은 건데 문자가 제자리에 앉고 위로 봉 떠요. 이렇게 어차피 또 선택해서 내려줘야 되거든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옆에 배치는 뭐냐, 치수 사이에 문자가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옆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넘겨줍니다. 옆으로. 그럼 여기에서 얘를 선택하면 중간에 그립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그립을 클릭해가지고 이 중간점을 딱 체크하시면 지가 알아서 50이라고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걸로 쓰셔도 무방하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다 무시하고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축척이라고 되어 있죠. 축척. 자, 이 축척이 뭐냐면 일단은 조건은 얘가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문자 높이가 밑에처럼 이렇게 흑색으로 돼 있으면 적용이 안 돼요. 축척 비율이. 이게 흑색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자 폰트를 쓸 때 여기다 문자 높이를 지정해 버리고 확인, 적용해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애초에 이 위에서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축척 비율을 안 쓰겠다 기준이 딱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표준화 작업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갖고요. 만약에 그렇게 쓴다 그러면 여기에서 폰트별로 다 만들어셔야 돼요. 로만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80, 120, 150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럼 표준화 작업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비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를 적어도 치수에 넣는 것만큼은 0으로 두고 쓰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에 설정 쫙 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문자 높이를 2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맞춤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40배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제목과 똑같이 40배로 지정을 했죠. 그럼 문자는 2포인트에 곱하기 40배로 나오니까 당연히 얘는 80포인트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최상로 조정도 당연히 체크하지 마세요. 이거 체크 풀면 짜증납니다. 문자가 자꾸 치수 클릭하고 문자가 따라다녀요. 수동으로 문자를 기입하겠다는 건데, 아, 이거 아니다. 죄송. 요거였어요. 요걸 체크를 해두게 되면요, 문자가 따라다녀요.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반지름이나 또는 지름 치수를 넣을 때 중심을 표기해주는 이 선분이 바로 치수 보조선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보조선 사이 치수선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체크를 풀어버리면 얘가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 기호문 화살표에서 보이는 이 중심 표식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더 혼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없음을 체크를 해서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는 항상 체크를 하고 쓰고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회사의 기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건축에서는 그닥 뭐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기본으로 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차 단위. 여기에서 깜빡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기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좀 작을 경우에는 소수 안 찍어도 되지만 얘는 저희가 1000단위로 소수 좀 딱딱딱딱 찍어 주셔야 됩니다. 왜? 건축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맞춰주는 곳이 바로 1차 단위. 여기서 보시면 선형 치수 밑에 보시면 단위 형식이 있죠. 자, 10진법을 쓰게 되는데요. 저희가 10진법을 씁니다. 원래.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머지는 저희 국내에서는 나머지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10진법 또는 맨 밑에 윈도우즈 데스크탑, 영문판으로 보시면 데스크탑이라고 적혀 있고요. 한글판에는 바탕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체크를 해 주어야지 저희가 1000단위로 소수점이 딱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깜빡하시면 안 돼요. 정밀도 부분도 여기서 그냥 건축하시는 분들은 0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좋은 방법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자신이 문자를 이렇게 뭐 사용하다가 얘가 소수점을 살짝 틀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정수로 보니까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쓰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정확한 도면이 아니라 그냥 다 틀어진 낙서장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에게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쓰지 마세요. 캐드 대충 해도 된다? 캐드 대충 했다가 부실공사 뜨는 겁니다. 대충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밀도는 내가 이렇게 두고 나중에 수동으로 바꾸시든지 하는 게 좋고요. 기계 파트 같은 경우는 1000단위 또는 10,000단위 나노로 두고 쓰죠. 반도체는 1000단위부터가 시작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두고 쓰셔야 되는데요. 건축이니까 봐줬다. 소수점 2자리. 자, 100분의 공차 정도만 두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각도 치수도 마찬가지예요. 각도 치수는 애초에 이렇게 정수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소수점 2자리 수까지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해놓고 나가시면요, 이 소수점이 계속 보여요. 특히 0이라고 00.00 뭐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소수점을 4자릿수까지 하면 0.0000 이렇게 계속 보이는데요. 여기서 억제하겠다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 0을 억제하겠다, 안 보이도록 하겠다, 이 소수점 뒤로는 안 보이도록 하겠다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선형치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정밀도가 잡혀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정이 되어 있지만 각도치수는 지정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D로 넘어간다, CAD가 아니라 뭐 인벤터라든지 뭐 솔리드웍스라든지 레빗이라든지 이렇게 3D 모델링 전용으로 모델링하는 이 프로그램 넘어가시게 되면 반전이에요. 체크를 하면 소점이 보이고요. 체크를 안 해야 소점이 안 보이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서 대차단이나 공차는 쓸 일이 없어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인하기 전에 맞춤으로 넘어오셔서 확인하는 게 좋으세요. 최초 확인할 때.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럼 이렇게 스타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름을 잘못 지정했다? 그러면 선택해서 F2번, 단축키나 F2번을 누르시면 이름 바꾸기고요. 또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현재어 설정, 이름 바꾸기, 삭제까지 있죠. 여기서 참고로 삭제를 쓰실 경우에는요, 도면에서 아무것도 쓰이는 곳이, 한 군데도 쓰이는 곳이 없어야지만 삭제가 돼요. 그리고 현재 치수 스타일로 지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 현재 설정을 바꿔주시고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 자, 일단 40배를 만들었으면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시면 40배, 50배를 한 번에 다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해주시고 50 확인 계속. 나머지 바꿀 게 없어요. 맞춤에서 축척 비율만 50 하고 확인하시면 끝이에요. 왜? 같은 회사에서 같은 도메인이잖아. 그러면 치수 스타일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표준 사이즈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 문자의 크기만 바꿔주도록 해주는 겁니다. 비율에 맞추어서. 자, 이렇게 해주셔야지 40배든 50배든 100배든 1000배든 저희가 A3로 출력을 했을 때 문자 사이즈가 동일한 사이즈로 나와요. 그렇게 표준화 작업을 해 주어야지 시공자분들이 이렇게 도면을 봤을 때 혼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면 축척 비율에 맞춰가지고 딱 봤는데 어떤 건 뭐 점처럼 보이는 문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점처럼 보이고, 또 어떤 부분 너무 커가지고 도면에 형상물이 안 보이고 문자만 보이고, 그런 도면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문자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율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뭐 200배 이상이라든지 그럴 땐 또 살짝 또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0.5 단위로. 지금 이렇게 40배, 50배를 만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지시선, 저희가 건축 재료명을 쓸 때, 한 줄로 쓸 때, 리더라는 이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요. 그때도 여기서 설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40배를 선택을 하고 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볼게요. 이 밑에 사용 구간 좀 더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클릭을 해가지고 선형, 각도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무엇 하나를 선택했다, 전체가 아니라, 그럼 이게 새로 만들기가 아니에요. 새로 만들기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이 40배에서 나는 선형 치수만 따로 설정할 거야, 또는 각도만 따로 설정할 거야, 이렇게 기준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클릭을 하고 지시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계속 눌러주시면 바꿀 건 없어요. 왜? 똑같이 들어가니까. 문자 크기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만 넘어가서요, 여기서 문자만 한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건축 재료명은 한글로 써야 되니까 폰트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 만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50. 그리고 새로 만들기 클릭하고 이름 똑같이 들어가고요. 바꾸지 않아도 되죠. 요것만 바꿔주시면 되죠. 어차피 이름 못 바꾸고. 왜? 여기서 세부 항목 하나만 바꿔주는 거니까. 지시선 및 공차 선택하고 계속.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문자를 코리아로만 바꿔주시고 확인하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미리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가장 마지막에 제작한 설정을 현재 치수 스타일로 딱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동으로. 여기서는 40을 선택하고 얘를 현재로 설정 눌러주세요. 왜? 단면도부터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50배는 인면도 만들 때, 그러면 단면도를 만들고 문자를 다 기입한 다음 인면도로 넘어갈 때 50을 현재 설정을 바꿔서 문자를 써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닫기 해볼게요. 닫기. 자, 그럼 위에 보시면 요거 정말 편리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시험 칠 때 되게 편리해요. 클릭하면 40배, 50배 있죠. 자, 여기서 40배
딤을 넣어보면 문자 사이즈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50배로 바꿔서 딤 스타일 넣어보시면 지가 자동으로 문자 크기가 바뀌어요. 축적 비율에 맞춰서. 그리고 리더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0배를 기준으로 리더를 쓰게 되면 이렇게 문자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물론 이거 뭐 건조해서 쓸 때는 부착해서 중간에 중간, 그리고 기계에서는 맨 아래 밑줄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클릭을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리가 여기서 40배로 자 리더를 쓰게 되면 클릭하고 해볼게요. 그냥 대충 치수 설정. 자, 지금 보시면 문자 폰트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영문 폰트고요, 얘는 한글 폰트로 나오는데 요걸 여기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중지시선 쓰는 경우는, 이 다중지시선은 저희 기계에서 람바링 할 때 쓰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특정 몇몇에다가 이렇게 쓸 때 쓰는 게 아니다. 이게 훨씬 편리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용도가. 그래서 요걸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치수 스타일 저랑 같이 알아봤는데 속도를 제가 조금 냈어요. 왜 그러느냐, 어차피 영상이고 여러분들 계속 리플레이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느리게 가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가는 게 눈에 좀 더 잘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속도를 조금 내봤습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지금 벌써 30분이나 저장이 되었어요. 용량이 상당히 커졌는데 일단 설명을 하니까 30분이 걸린 거고, 요거 그냥 설명 다 이해를 하고 만드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1분 내로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길어봤자 2분 내로 다 만드실 수 있는 거니까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모든 설정을 쉽게 끝낼 수 있도록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전에 도면층 1분, 자, 그리고 지금 치수 스타일 1분, 그리고 옵션 설정이라든지 뭐 초기 인터페이스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1분 정도 주고, 그럼 총 3분이죠. 나머지 2분은 무엇이냐, 저희가 도각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점 스타일이라든지 여러가지 조금 더 설정을 해가지고 들어가시면요, 충분히 5분 안에 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시험 기간이 4시간 10분이죠. 4시간 10분 중에서 10분은 출력하는 시간이고요, 나머지 4시간이 작업하는 시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원활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고 그리고 완성을 해서 한 번에 합격을 하시려면 못해도 1시간, 넉넉하게는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으셔야 돼요. 작업 다 하고. 그렇게 시간이 충분히 남습니다. 충분히 남고요. 왜 그러느냐, 검토할 시간은 있어야지. 급하게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막 이것 빼먹고 저것 빼먹고,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출력하고, 그럼 도각도 안 맞는 상태에서 출력하면 바로 실격이거든요. 시간을 항상 확보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시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이 초기 설정이에요. 초기 설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극대화시키자.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차 시험 치시는 분들 모두 합격 기원합니다.